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 중구는 골목의 특성을 살린 근대 골목 투어와 함께 가수 김광석을 주제로 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역 특화 사업의 하나로 원시시대를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업의 일환으로 달서구청은 지난해 달서구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시인 석상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대구에 여러 구가 있는데 달서구만 가진 그런 특화된 자원, 이거를 활용하자. 뭐 시멘트 우리 발라놔놓고 이리 큰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관광특구 만들고 선사시대 특구를 만든다는데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역 개발이냐 아니면 주민 편이냐. 지역 특화 사업을 둘러싼 달서구청과 주민과의 갈등.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이름하여 선사시대로라고 이름 지어진 달서구의 지역 특화 사업이 여러모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요, 달서구의 김태형 의원, 달서구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환경과 문화를 사랑하는 달서구의원 김태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집중 취재 준비한 송민서 리포터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달서구와 선사시대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97년에 달서구 진천동 일대를 개발하다가 재단과 석관묘 등 청동기 시대 입석을 발굴하게 됐고요. 2006년에는 달서구 월송동 아파트 개발지에서 13,000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분이 달서구에서 발굴된 문화재 부분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이 정말 넓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 유물이 한 지역에서 대거 출토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달서구 월배지구에서는 가장 빠른 게 구석기, 후기 구석기 시대 약 한 2만 년 전 한 유적이 월성동 777-2번지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빨리 가장 이른 시기에 주민이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곳,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달서구 월배 지역은 입석의 도시입니다. 원래 거기 7개가 있는데 지금 5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월항동 입석 1호, 2호, 3호가 있고, 월항동 입석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천동 입석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것이 각각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도심 속에 재현하고 입힐 건가, 그걸 잘 활용해서 특화시킬 건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외부에서 많이 관광 와서 활성화되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중앙의 핵심에 문화유산이 있다, 유적이 있다,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유물 중 달서구 선사시대 유물들이 밀집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적 가치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래서 달서구청은 달서구를 선사유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적을 지역 내 공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사시대로라는 것인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달서구에 위치한 선사유적공원, 한샘공원 등 4개의 공원과 또 그 일대를 특화 거리로 조성해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달서구의 특징을 잘 이렇게 집약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로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바로 달서구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형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네. 평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 앞서 본 바와 같이 달서구가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는지는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네. 네. 특히나 도심 속에서 선사시대 유적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역사, 문화,
컨텐츠의 산실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2만 년을 땅속에서 잠을 자다가 불과 20년 전에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장기적인 플랜이나 내실화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진행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미 달서구에는 그 선사시대와 관련된 뭐 간판이라든가 조형물 여러 가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어떤 네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숫자로는 총 23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상가에 그려진 19개 선사 벽화 지금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또 네, 하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작품은 진천 사거리 주변에 이색 안내판 8개, 그리고 네. 광고 랩핑 100여 개, 그리고 대형 원시인 조형물 네.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약 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네. 앞서 뭐 지나갔습니다만 이것도 포함해서 그 안내판 위에 이렇게 도끼 찍는 모습하고 있는 조형물. 네네네. 이건 뭐 좀 전국적으로 약간의 그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요. 예. 특히 그 도끼 원시인 지금 보신 것 같이 도끼 원시인 안내판은 SNS에서 아주 많은 공유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선사시대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원시인 조형물, 네. 이 모든 것이 이재석 씨의 작품이라는 것도 특이한 점이죠. 네. 예. 개인적으로 이재석 씨의 작품은 이제까지 딱딱한 공공의 공공 그리고 정형화된 비영리의 공공 관로를 광고를 네. 보다 감성적이고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좋은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특히 부산 경찰청 아까 보셨죠? 네. 방금 예. 네, 그 경찰차가 총알같이 날아간다. 그리고 이 이런 작품도요? 의미였고요. 네, 이건 환경부 작품이고요. 아. 네, 그리고 대구에는 세계 육상 대회 네. 스타디움 앞에 있는 입간판. 예. 네, 그것도 이재석 씨 작품입니다. 네. 여러모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또 하기도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재석 씨가 또 대구 출신 사람이고요. 워낙 광고 천재로도 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볼거리나 랜드마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맞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을 살리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선사시대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진천동 도로변에 위치한 대형 원시인 조형물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 원시인 석상을 조성할 당시에 달서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바로 설치를 진행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조형물이 주변의 식당가와 교회 그리고 주택 등의 시야를 일부 가리게 되면서 식당 업주와 종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거기다가 조형물이 심지어 무섭게 느껴진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이면서 석상의 철거 요구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달서구가 또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지하철역인 진천역과 또 그 주변을 이용해서 거리 박물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작진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저게 처음에 지었을 때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림으로 지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 다 치면 이미 한 80% 이상 진행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제서야 저게 지금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교인들도 연락이 오고 저기 알고 있느냐, 저기 지어지고 있는 것을 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저걸 왜 가만히 두느냐라든지 이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의견을 한번 수렴해봤어요. 수렴할 수 있는 것은 반대 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인원이 몇 명이냐면 달서구민만 3,000명 이상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은 좀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서명을 올렸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가 이미 한 80% 이상 진행됐을 때입니다. 그러더라도 그 정도 많은 인원의 서명이 올라가면 중단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사실 상식적이라 생각했고 뭐 중단을 내서 다시 뭐 설명회를 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굉장히 추울 때였거든요. 토요일 휴무도 없이 더 빨리 진행해서 빨리 끝내려고 문제가 시작되니까 일단 거기에 1차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죠. 나는 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 어떻게 의혹이 과해서 시작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하는 도중에 뭔가 잘못됐다, 과정이 잘못됐다, 이게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풍토가 전혀 안 되는 게 내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정말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 꼴보기 싫은 게 시각적으로도 꼴보기 싫고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거. 공청회도 제대로 설명도 안 했는데 제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거리박물관 조성한다고 하면서 또 그 대형 조각상을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달서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은 거 전혀 없으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해서 지금 딱 두 분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만은 지극히 뭐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앞서 3,000명의 주민 청원 서명도 네.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적이네. 꼴보기 싫은 작품이라고 하길래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형물이 아직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철거를 원하는 주민, 민원인들 3,000명의 서명으로 주민청원이 달서구에 일단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 달서구 의회에서 5월에 이 임시회에서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의결은 구의회 청원 채택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집행부에 이거를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의견이 타당하다는 게 의결되었기 때문에 네.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전히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형 원시인 조형물 이 자체도 선사시대로 이 지역특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는데 거기 거리박물관 또 네. 만들기로 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네, 현재 그 입체 조형물 10개가 네. 그 지금 지하철 도시철도 역사 주변 그리고 버스 정류장 네.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활용해서 약 한 2억 3천여만 원 해서 10개의 작품이 지금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이제 예산안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네. 재선 의원님들도 구체적인 시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6.13 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렇게 오면서 급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10개의 작품에 있어서는 예산을 통과할 때 달서구 의회에서 입체 조형물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오히려 순조롭게 통과가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진행이 이제 앞으로 될 예정이죠. 네. 근데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네. 좀 구청의 태도를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주민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거리박물관 추진 사업 역시도 지금 주민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품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네. 다른 외부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대형 원시인 조형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달서구청이 왜 이렇게 성급히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지는 저도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달서구 의원의 입장으로서 예. 오히려 그 답변을 에펠탑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흉물이라고 철거를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은 파리에 상정이 되었고 프랑스 문화의 자존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듯이 에펠탑 효과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도가 에펠탑이 지어졌을 때는 130년 전인 1889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서구청의 입장은 지금은 보이기에 흉물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에펠탑하고는 네, 두고 봐야 알 네, 일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예. 이 선후가 참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끼 원시인 입간판이 SNS를 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일대를 거리 박물관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특화된 거리 이미지를 완벽하게 주민들이나 전국에 각인을 시키고 네. 이후에 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석상을 랜드마크처럼 딱 만들었으면
지금 같은 그런 논란은 네.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안에서 대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코엑스 앞에 가면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대형 손 모양이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미곶에 있는 상생의 아, 그렇죠. 손, 또 네. 처음에 논란이 사실은 많이 되었죠. 이렇게 지금 달서구의 대형 조형물을 에펠탑 효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좀 순조롭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달서구의 선사시대로 사업 추진을 놓고요. 크게 두 가지의 다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의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작 공원 등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짚을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달서구의 선사시대와 관련한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이곳은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선사유적공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돌이 바로 진천동 입석인데요. 이 입석을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 제사의식을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석을 비롯해 청동기 시대 대표 무덤인 돌널무덤 5기도 선사유적공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1998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적으로서 이곳 선사유적공원은 그나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곳은 한샘공원입니다. 월배지구 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이곳에서 움집터를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지난해 10월 한샘공원에서 선사문화체험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사유지입니다. 반대편 공원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를 따라 그물망이 있어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반대편 공원으로 가기 위해 길을 따라 가봤는데요. 따로 마련된 인도가 없어서 이렇게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달서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한샘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원의 가운데 네. 사유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예. 두 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동할 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네, 돌아가야 아직 인도 돼서 도로가 좀 덜리 있어서 좀 예, 불편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예. 하는데 차량도 있어서 이거 뭐 해결 방법이 네, 없습니까? 그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양쪽 부분은 2008년도에 조성할 때 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기부 체납을 했고요. 중간에는 다른 지구입니다. 아직 미조성된 그 사업 시행자 나타나지 않았어. 미조성되고 있습니다. 뭐 달서구에서 뭐 매입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이 주변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 같은 거. 그러고 이제 앞으로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선돌공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 그 옆에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가 있어. 예, 고물상. 예, 고물상인가요? 그 뭐 소음도 심하고 좀 펜스가 쳐져 있긴 하는데 막 폐 자재 같은 예. 것들 막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던데. 예. 그건 지금 사업 시행자 결정됐고요.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 3, 4년 되면 거기도 공원이 도로 쓰고 아파트가 조성될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내 표지판은 빛이 바래고 갈라져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원시인 집터를 재현한 곳은 이미 콘크리트가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선사유적공원은 저희 문화재로 저희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그쪽에는 이제 상시적으로 문화해설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같이 운영하는데 나머지 3개 공원은 사실 공원가에 소속되다 보니까 공원을 상시로 그 관리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유적은 당시 복원할 당시에 저희들 옮기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현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유지가 아니라 방치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세요. 거기 유물 그 문화재도 있는데 그래도 뭐 공원 녹지가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단체도 신경 써야 되죠. 왜냐면
네. 윤기 그런데 성공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좀 별로 썰렁한 그렇게 것도 그렇죠. 없고 좀 환경이 그렇더라 이러면 다시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선사유적공원을 비롯해서 4개 거점 공원들이 일단 중심 메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 박물관 등 주변에 그런 것들을 꼭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 주변의 한샘이라든지 선돌이라든지 지금 추가로 짓는 어떤 사공원 그러고 이제 선사유적공원에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이어서 선사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인프라를 저희들이 만들려는 예정이 있고 현재 그 체험관 자체는 저희들이 2022년 정도 조성 예정인데 그게 이제 일단 원래 이제 저기 그 뭐 국비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장기 플랜으로 좀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 의지는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상에서 어떤 내실화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한번 다 둘러봤었고요. 예. 얼마 전에 프로그램 출연도 있고 이제 연초가 되어서 딸아이와 함께 전체를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 네. 특히 그 선사시대로 탐방 코스 중에 입석 1호와 2호는 지도에도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디 예.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VCR에도 보시면 정말 방치의 네. 수준이죠. 예, 그랬다시피 해설 간판도 빛이 발해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유적지로 꾸며진 공원이 여타의 타 그냥 어린이 공원과 별다를 바를 못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라면 사실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겠나 싶었고 그날 딸아이에게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시사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달서구청은 선사시대로의 좋은 관광 소재를 광고천재 이재석 씨로 인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진정 콘텐츠의 내실화가 되지 않아서 이게 2차적인 관심 그리고 관광 그리고 산업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았는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 달서구청은 앞으로도 좀 거리 네. 박물관 또 문화체험 건립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돼야 될까요? 네. 그 현 시대는 대도시가 살아남을 길은 지속 가능한 문화와 관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서구가 이걸 선점한 건 사실 참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저도 달서구의 돌파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980년대, 90년대처럼 관광의 개념이 없던 시절 관주도형으로 이 관광이 개발이 되었지만 현재 문화와 관광은 규모도 크고 범위가 넓고 이해 당사자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관광 거버넌스입니다. 이는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개발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주민의 참여 정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아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이 관광 거버넌스는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축제는 최소 10년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하지만 인구 60만의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달서구가 이 좋은 문화 콘텐츠를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얘기를 나누기는 시간이 더 이상 허락치 않는 것 같네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김태형 달서구 의원 그리고 송민수 리포터 두 분 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